자, 매거진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채를 꼼꼼하게 파헤쳐보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윤우산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기업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공채 완전 정복에서 좀 이름은 생소하지만 핵심 기자재 수입 의존도를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한길을 걸어온 일진그룹의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일진그룹.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많이 들어본 그룹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름을 봤을 때는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보면 이 기업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일진그룹은 1967년에 설립해서 40년 역사를 가진 중견그룹이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일진전기, 네. 일진홍딜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신 일진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일진 디스플레이, 일진 반도체, 그리고 전주방송 등의 22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매출 목표도 2조 8천억 원을 잡고 있는 중견그룹이고요. 현재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 경력사원 공채를 200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데 10월 17일 월요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 예정입니다. 네, 대졸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총 200여 명,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많은 분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지원하면 좋을지 자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대졸 신입사원 공채로 지원 자격을 국한해 말씀드리자면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점이나 외국어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네. 다만 외국어 능통자와 지원 분야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에서 내는 공고를 보면 근데 외국어 능통자 우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기준을 말하는 건지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때도 좀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른 그룹과 달리 일진그룹은 내부적으로 토익 860점이 넘어가면 네.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지원 분야와 직무별로 관련 전공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 비전공자의 경우도 지원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열린 지원이 아니고 전공자에 준하는 상식이라든지 직무 지식을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계열사가 공채가 진행이 되는데 일진그룹에서 금융이나 방송 관련 계열사는 수시 채용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번 공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 및 방송 계열사는 이번 공채에서 제외가 되는데 조금 전에 전주방송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 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좀 네, 설명 방송 분야는 전주방송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 분야는 유망벤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일진 파트너스, 그다음에 아이텍 인베스트먼트의 2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진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공채 정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전형별로 전략 저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일진그룹의 대졸 신입사원 전형의 경우는 서류 전형을 거쳐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2차례의 면접을 거쳐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기본적인 스펙을 비롯하여 직무 적합도, 그다음에 직무 역량, 지원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합격자의 5에서 6배수 정도를 확정합니다. 네. 또한 면접 전형의 경우는 1차 실무진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그룹과 달리 1차 실무진 면접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네. 지원자의 실무 역량만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PT 면접, 토론 면접 진행을 하는데 일진그룹은 진행을 하지 않는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항들은 일반 다른 그룹들과 좀 평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인재상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인재상이 다른 그룹에서는 좋은 말만 많이 했는데 일진에서는 좀 평이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진그룹은 능동이라는 사운을 기초로 도전정신, 창조적 사고, 세계인의 기본 소양, 세계 최고의 지향이라는 4가지의 세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목표와 기업의 목표를 일치하여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능동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여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 이외에 찾아서 도전한 경험이나 그다음에 전체를 위해서 좀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경험들을 주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사전에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가지 인재상 키워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능동인이라는 거군요. 늘 적극적으로 나서는 제가 딱 좀 해당이 되는 사람이긴 한데요. 자, 주어진 일 외에 찾아서 하는 솔선수범 이런 모습들을 말할 텐데 저희 패널분들은 궁금합니다. 윤우선 소장님께서 평소에 일 그렇게 하시는 편 아닌가요? 저는 주어진 일도 잘 못하는데 과거에 학교 때 네. 작은 학과 행사를 갖다가 학교 전체적인 행사로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교수님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네. 그래도 실패를 했지만 좀 본인의 주어진 않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네. 우리 이 경험들이 좋은 경험이라고 네, 그럼 소장님 경험을 빌어보면 좀 대책 있는 능동인
고민이 돼야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뒷감당까지 예. 할 수 있는 결과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민경 팀장님은 어떠세요? 능동적으로 뭐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예, 저도 사실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좀 수동적인 면이 강하긴 합니다만 네. 저도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아리 회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좀 복구하는 그런 목표를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네. 흩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제가 복구하는 데 좀 성공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러한 것도 어필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김민경 팀장님처럼 저렇게 또박또박 얘기하시면요. 그렇죠. 능동적인 경험 플러스 그 말하시는 것까지 해서 면접 때 점수 정말 많이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좀 배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진그룹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 지원에 앞서서 좀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진그룹이 이제 외부에서 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진그룹의 성장사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일진그룹은 이제 신기술 개발을 연속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실제 창업 초기부터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가지고 그룹 역량을 모으고 있는데 7개의 부설연구소, 와 함께 매출액 10% 이상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지금 현재 일진그룹의 생산품의 90% 이상을 자체 개발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인재상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연구개발 파트 분야에서는 이런 남다른 전문성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관리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기업의 특성을 좀 제대로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어필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적절히 녹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또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일진그룹의 자기소개서는 다른 그룹과 달리 아주 평이한 기본 항목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구체적인 경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방심을 하면 좀 곤란하신데 기본 항목이라도 반드시 본인의 경험을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이 경험은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 또는 독특한 논리를 찾으셔야 되고요. 상황이나 결과 중심보다는 본인의 노력이나 장점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와 거의 비슷한 항목인 만큼 또 그대로 썼을 때는 점수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일진그룹이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노력을 통해서 큰 규모로 커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하고 좀 매치를 시켜서 자신의 얘기를 그렇게 기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이제 일진그룹 스스로가 간해수공업에서 지금의 그룹으로 키워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지 않은 꾸준한 노력을 소재로 삼은 게 좋습니다. 뭐 특히 이제 성장 과정에서 체득한 장점이 대학생활 그리고 사회 경험에서도 어떻게 추가적으로 응용이 되었다고 연결해서 기술해 주시는 것들이 오히려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진그룹의 사원은 능동이라는 게 사원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지배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행동.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행동을 소재로 삼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능동이 거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강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원 직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부나 열정 당연히 비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이제 지원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자들이 가끔은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식해 보이려고. 예. 근데 이것이 오히려 면접에서는 압박 질문의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이 이제 아주 깊은 지식을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미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또 반대로 이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더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 용어를 기술을 하시고요. 네.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조금 모험이 되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고민해가지고 네. 어떤 방법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직무에 관해서 뭐 아니면 도 이런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또 유식하게 표현을 하시려면 그만큼 그 부분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어떤 질문이 압박 질문이 들어와도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마다 보면은 이 가점을 주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일진그룹은 어떤가요? 역시나 일진그룹 자체도 이제 일진그룹의 자체 그룹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면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그룹 전체 또는 지원회사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다만 이 학습이 누구나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내용보다는 조금 더 숨겨져 있는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성 항목에 세부적으로 잠깐만 살펴본다면 두 번째 항목이 자신의 특기와 장단점을 적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성격적인 부분이 아니고 역량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단순히 열정적이다.
끈기가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추진력이 있다. 목표 이상의 결과를 만드는 집중력이 있다는 논리로 기술하시는 것이 오히려 영향적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마지막 항목에서는 입사 후 포부 및 계획에서는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지원 직무와 연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사전에 제시한 목표를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행동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용어 또한 이제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을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도 정답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숨은 정보 찾아야 되는 거 상당히 도움되는 정보였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좀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알아가서 면접에 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진그룹의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민되는 부분 면접입니다. 잘해야 될 텐데 저희 김민경 팀장님만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면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평이한 수준의 인적선을 거치고 두 차례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특히 이제 지원자의 역량이나 인성 면접에 집중하도록 프레젠테이션이나 토론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영어 면접은 그룹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 영업 직무나 일부 회사에서는 영어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면접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까다롭지 않은 편이에요. 평이한 편인데 그렇지만 또 그런 만큼 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진그룹의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기존에 PT 면접이 토론 면접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 역량, 특히 지원 직무에 대한 내실이 있는 준비를 좀 검증하는데 면접 방향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직무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되는데 일진그룹이 부품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이 소재 산업에서 지원 직무를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진그룹은 평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저희가 하기보다는 공개 채용 공략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 직무에 맞는 그런 걸 여러분이 찾으셔야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면접에서 확실히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무와 연관되는 질문에서는 직무와 전공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데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반드시 이론적인 기본 개념 답변을 우선 해줘야 되고 네. 이후에 본인의 비유라든지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최초에 이제 이론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기본 개념을 모른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개념을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원 직무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면접 질문이 다가온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현명하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면접 질문은 본인의 장점을 명확하게 내세우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반드시 본인의 경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험에 대한 충실한 정리가 사전에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토익이나 학점이 낮은 이유, 자격증이 없는 이유로 압박 질문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면접장에 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면접관의 발언을 존중해주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본인의 논리를 펼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요. 저희가 면접에 임하게 되면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게 돼서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다 대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학점이 이게 뭔가요? 아니면은 뭐 토익 점수를 이걸 잘 받았다고 적으신 건가요? 이렇게 좀 까칠하게 대답을 원하시면,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소장님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일단 이제 압박 질문 자체가 그 질문의 답변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순발력 있게 그다음에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느냐를 보는 네.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면접관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제가 면접관의 입장이라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면접관을 인정을 인정을 해주고. 해주고 난 네. 다음에 다만 저는 학점에서 수치로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점들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점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수치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 기술은 해놔야 되겠네요.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상의 기술하는 부분도 있지만 굳이 자기소개서 기술을 안 하더라도 면접에서는 반드시 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준비하시는 논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CS솔루션 김민경 팀장님은요. 면접 정말 잘하셨을 것 같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학점이 낮았다면
그렇게 면접관이 날카롭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 사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걸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네. 뭐 동아리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걸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공부에 조금 소홀히 된 적도 있더라고요. 아, 실제인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학점은 조금 관리가 소홀히 된 이유를 다른 활동을 하면서 다른 경험을 찾았다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솔직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솔직하게 못한 거 인정해 주셨는데요. 공채 완전 정복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시대를 잘 타고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구직자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하지만 그만큼 또 회사 생활은 또 준비하신 만큼 탄탄하게 더 준비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핵심 포인트 저희 짚어봐야 될 텐데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앞에서도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얘기했던 능동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일진그룹에서는 진짜 사원이고 그 사무실마다 걸려있고 직원 마인드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주변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을 시도한 경험, 그다음에 팀 전체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그 경험들을 찾는 것이 일진그룹의 취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둘째로 이제 일진그룹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간의 수공업 형태에서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자체 기술을 갖고 지금의 중견그룹으로 성장해 있고요. 이런 일진그룹의 다양한 역사나 정보를 사전 학습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실제 이제 SBS나 LG텔레콤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비롯하여 일진그룹의 관련 정보라든지 제품 정보에 대해서 조금 사전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직무와 전공에 대한 내실 있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일진그룹 면접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면접, 토론 면접 없이 지원자의 역량이나 직무와 관련된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무자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직무에서는 전공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채를 파헤치고 뜯어보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 오늘 저희 일진그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능동이라는 키워드 여러분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마감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